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을 사면할 수 있는지를 새로 꾸려진 대통령 변호인단이 검토합니다. 특별검사가 백악관에 대통령 아들의 러시안 변호사 미팅에 관한 모든 자료를 보관하라고 요청했습니다. 대통령 아들과 사위는 다음 주 연방조사를 받게 되고 대통령은 참모팀을 크게 흔들 예정입니다. 그 사이 대통령 가족 사이에도 긴장이 생겨 대통령의 아들들이 사위를 질투한다고 잡지 피플이 전했습니다. 8월부터 미국 여권으로 북한을 방문하는 건 불법입니다. 위반하면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 경제가 붐을 이루고 있다고 미국 언론이 전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농업에서 사람 손길이 기계로 대치되지만 손과 칼을 대신할 수 없는 딜레마를 겪고 있습니다. 미국 대기업 보스와 직원의 수입 격차가 271대 1로 1년 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3명의 소년이 장애인 1명이 연못에 빠져 숨지는 장면을 촬영만 하면서 돕지 않고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숨졌습니다. 이 소년들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최근에 문을 닫은 링링 브라더스 서커스 주인공이었던 호랑이 15마리가 호랑이 은퇴촌으로 들어가 일 안 하고 밥 먹으면서 남은 생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네, 미국이 편해야 세계가 편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조건 내지는 그 도움이 되는 것은 분명할 겁니다. 미국의 헌법 2조 2장이라고 하든가요. 대통령의 군 통수권자의 사면 파워에 대해서 분명히 그 규정이 돼 있는데 이 대통령이 심지어 형사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사면을 할 수가 있죠. 과거 대통령들이 많이 그래왔었고요. 그런데 이제 탄핵 케이스는 제외가 된다고 하고요. 지금 오늘 아침에 그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즈가 이제 각기 다른 그 뉴스원을 취재를 해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이 최근에 조금 변호사를 바꾸고 있잖아요. 17년 동안이나 변호사를 했었던 사람이 특별히 밝히지는 않은 이유로 그만두고 새로운 사람들이 3사람이 추가가 됐는데 이 3사람들이 내부 그 변호사끼리도 그렇고 외부 전문가에게도 여러 가지 그 자문을 받으면서 과연 대통령이 보좌관 또 그 대통령의 가족 자신까지 포함해서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까지 그 사면을 할 수 있는지를 이제 말하자면 그 연구 내지는 그 검토를 하는 과정이죠. 물론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접근 그 정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새로 그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람이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정도 지금 그 단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서 스스로를 사면시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무리 그 호기심이 많다 하더라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아서 내가 나를 사면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궁금해한다는 자체와 또 그것을 새로 특별하게 이제 선임을 한 변호인단에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하고 알아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unusual하다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과거에 그런 것을 조사했었던 사람은 있습니다.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연구를 했었는데 CBS 방송의 존 디킨슨 씨가 알려주더군요. 법적으로 가능한지 조사를 하다가 결국은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스스로 이제 사임을 선택을 했지만 법적으로 대통령이 자신을 사임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확실치 않답니다. 토론은 있었지만 결론이 없었기 때문에요. 이게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를 한 미시건 주립대학교의 헌법학자 브라이언 C. 컬트 박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결론에 대해서는 예상하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결국은 지금 특별검사가 백악관의 모든 기록, 아들이 러시안 변호사와 만난 텍스트와 이메일과 또 보이스메일 그 밖에 모든 커뮤니케이션 기록을 다 없애지 말고 보관을 하고 있어라 하고 공식적으로 요청을 했죠.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는 특별검사가 계속 조여들고 수사하는 게
대통령이 나 자신까지 미칠 수 있는가? 그런 것들. 그래서 조사와 연관돼서 여기도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알아서 해라. 그 특별검사의 조사 범위를 미리 조금 제한할 수 있도록 스스로 좀 위축될 수 있도록 경계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신호라고도 봅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의 보도를 제가 좀 섞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상원 정보위원회의 베테랑이죠. 마크 워너 의원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젯밤에 경고의 성명을 보냈고요. 대통령에게 선을 넘지 말아라. 그 선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대에 따라서 사실은 그 선도 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새로운 변호사들을 3명을 하이어를 했는데 이 변호사들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사업체를 조사하기를 원치 않고 대통령 스스로 6개월 취임 기념이라기보다 아무튼 6개월을 맞아서 뉴욕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특별검사가 내 사업체까지 조사한다면 그건 정말 경계선을 뛰어넘은 것이다. 레드라인으로 보겠다 했는데 특히 사업하는 사람치고 세금도 IRS에서 들여다본다면 좋아할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특별 검사가 들여다본다고 하니까 거의 이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이후에 계속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세금 보고서를 제출을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 감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다 끝나면 하겠다, 할 수 없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들여다보는 것은 러시아와 사업을 했었는가, 또 어떤 이득이 있는가. 왜냐하면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맨하탄에 있는 내 아파트의 한 유닛을 러시안이 샀다고 해서 내가 무슨 러시안 사람을 통해서 돈 번 것도 아니고 그런 일 없다고 하지만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한번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는 것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얘기고 그에 비해서 이제 백악관의 변호팀과 대통령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대통령이 해고한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과 가깝다. 그러니 공평하게 조사가 되겠는가. 이런 불만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임자였잖아요. 로버트 뮬러가 제임스 코미의. 그리고 이제 아들이 만난 트럼프 주니어, 장남이 만난 러시안 변호사가 결국은 전혀 자신은 러시아 정부와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러시아 정보국이요. FSB KGB가 91년도에 이제 이렇게 좀 브랜치가 갈리고 하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FSB 페더럴 시큐리티 서비스를 변호한 적이 있군요. 제법 오래 했네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했었고 그리고 원하면 상원에 나가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고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은 공보국장 커뮤니케이션 디렉터도 지금 이제 5월 달까지 있다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 공동으로 해왔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앞으로 이제 홍보국장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공보국장이요, 중요하겠다 해서 딱 아마 발표를 할 예정인가 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헤지펀드 사람이네요. 커뮤니케이션 디렉터인데 안토니 스칼라무치라고 해서 텔레비전에 나와서 트럼프 대통령 방어하는 것, 팍스 TV 같은 데 나오면 너무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나를 잘 방어할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했는데 본인이 만든 회사, 본인의 회사예요. 헤지펀드 스카이브리지 캐피털의 주식을 최근에 팔고 계속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딘가에 자신을 지명을 해줄 것을 굉장히 기다리면서 가장 최근에는 US 수출입은행에서 일해왔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좋아하다가도 싫어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 아들, 사위, 딸과 다 친구로 지내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대통령이 8월 달에 휴가를 가서 백악관이나 여러 가지 본인의 아래에 일을 하는 사람을 완전히 판을 흔든답니다. 그래서 요즘 스티브 배넌 수석 전략가가 굉장히 조용히 몸살이고 있다고 하잖아요. 시사주간지 타임에서도 그가 최고의 조종자다. 진짜 대통령은 스티브 배넌이다. 이런 얘기 나온 뒤에 대통령이 너무 화가 나서 이번에 유럽 방문할 때는 동행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집무실에 완전 진 차림으로 가장 자주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스티브 배넌인데 이제는 컨퍼런스 테이블도 비서실장 오피스로 옮겼다고 하고 정책 토론에서도 작은 역할만 한다고도 하고요. 가만히 이제
바람이 부니까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일단 8월 달에 유지를 해야지 되니까 본인은 이제 백악관에서 할 일이 많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그리고 피플에 보니까 두 아들이 39살, 33살이잖아요. 대통령의 트럼프 주니어와 에릭 트럼프가 36살입니다. 쿠슈너, 그 제레드 쿠슈너 사위. 이 사위가 모든 그 포커스를 다 받고 있어서 굉장히 질투한다. 피플에 전한 거예요. 쿠슈너가 인터뷰도 생전 안 하고 샤이하고 한 사람인데 포브스와는 몇 개월 전에 인터뷰를 했잖아요. 포브스가 표지 모델로 써주고 이 가이가 트럼프를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했잖아요.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피플이 전한 바에 따르면 이 두 아들들은 쿠슈너, 그러니까는 한 사람에게는 동생의 남편이고 한 사람에게는 누나의 남편이겠죠. 지금 35살인가요? 그 이방카가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돈 관계인 그 아버지가 사위를 예뻐하니까 보기에도 눈에 딱 보기에도 적대감을 보인답니다. 이 쿠슈너에게. 그러니까 모든 전 세계의 문제는 이런 그 권력 있는 집안에서의 가족 관계도 어느 정도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요일에 자레드 쿠슈너가 상원에서 정보위원회에서 러시안들과 여러 번 만났으니까는요.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그 이제 그 질문에 답변을 하게 되고 큰아들도 아마 26일에 그 이틀 뒤가 되겠네요. 그 메나포트라는 지난번에 그 선거 캠페인에 그 책임자와 함께 나가서 전부 그러니까 다들 각자 자신들의 변호사가 따로 있고 변호사가 있다가 또 변호사가 교체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오늘 그 미국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대통령이 자신이 자신을 사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조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은 어제 그 뉴욕타임스와 대통령이 인터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를 뉴욕타임스가 또 인터뷰할 때까지는 또 여러 가지를 또 조심을 했겠죠. 그리고 인터뷰를 하고 나서 또다시 그 언론의 그 생리, 이 대통령이 거짓말 내지는 페이크한 그 얘기를 많이 그 했다라고 하면서 조목조목 너무 많이 그 얘기를 하니까 사실은 어떤 때는 저도 뉴스를 하면서 짚고 넘어가야지 될 부분도 있는데 너무 많으니까 안 하게 돼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근데 이것 한 가지는 한국과도 연관이 있고, 그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그 퍼스트 레이디를 어떻게 보고 공개적으로, 뭐 이건 예절이잖아요. 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관련이 있다고 해서 전해드리는데, 그 아베 아키에가 그 일본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그 제가 봤더니 2014년도에 그 포드 파운데이션 그 기조 연설 15분 동안 영어로 하는 걸 봤더니 물론 이런 때 다 써놓은 거 읽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어디 가서 영어 연설할 때 사람들이 영어에 통달했다고 하지만 다 쓴 거 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쓴 것을 읽긴 했지만 이 일본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제가 15분 연설을 다 들어보니까 쓰고 연습하고 읽었을 텐데도 뭐 한두 번 말이 좀 이렇게 서로 맞물려 나가고 이러는 것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뉴욕타임스와 6개월 맞아서 한 인터뷰에서 너무 불편했다. 저녁 먹는데 이쪽 옆에는 아르헨티나의 퍼스트 레이디가 있었고 뭐 영어도 잘하고 뭐 편했고 이쪽에는 일본의 그 퍼스트 레이디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해서 너무 앉아있기 힘들었다. 2시간 가까이 1시간 45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뉴욕타임스의 그 기자가 like nothing 그리고 0, 0 이렇게 얘기하니까 like not 헬로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헬로도 만약에 안 했다면 정말로 안 했다면 너무나 그 조심스러우니까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 어쩌면 그리고 이제 그 의전상 다른 나라에 가서 통역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의 나라의 말을 하는 것을 더 자긍심 있게 생각을 하는 게 외교에서의 대부분의 국가의 기본 관례죠. 미국이 강대국이라고 해서 미국에 와서 막 그 프렌치 대통령이 프렌치 하지 않고 영어 할 줄 안다고 영어로 하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일본의 퍼스트 레이디도 그래서 정말로 한마디도 영어를 안 한 것인지 헬로 정도는 뭐 기본 공통어라고 할 수 있으니까 할 수도 있을 텐데 안 한 건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은 일부에서는 이번에 그 뉴스 위크도 오늘 그 기사 쓴 것 보니까 아마 일본의 퍼스트 레이디가 영어를 못하는 척한 것 같다. 왜 그랬겠어요? 트럼프 대통령과 말 섞고 싶지 않아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하고요. 저펜타임스 보니까 그저 그 외무부에서 발표하기를 일본에서 이 내용을 듣고 나서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외무부에서 아예 그냥 우리 그 일본에서는 그 아베 총리 부부는 영어를 하나도 못해서 정말 불편했다고는 했지만 또 아주 정말 그 아름다운 좋은 여성이라고 말한 거 우리는 그 부분만 받아들이겠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퍼스트 레이디가 뭐 아주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뭐 교육도 잘 받고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 결혼하기 전에는 일본에서 제일 큰 뭐 국제 관계 그런 회사에서 일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 전혀 그렇게 못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데 미국에 와서 영어 잘 거의 하지는 않아요. 항상 그 통역이 얘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까지도 사실은 그 미국 대통령에게 플러스 되는 것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다른 나라 퍼스트 레이디에게 말할 필요가 그 있었을까? 미국 내에서도 그런 얘기들 합니다. 한국에서는 뭐 청와대에서 자고 나면은 없었던 막 문서 같은 것이 지금 발견이 되잖아요. 미국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요만한 피스 하나라도 남김없이 보관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마 미국 사람들이 1년에 뭐 한 1,000명 정도 많게 잡아서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대강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코리안 아메리칸이 가장 많겠죠. 이제 그 27일도 의미가 있는 날이니까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북한 방문이 그 미국인에게 불법이라면 방문을 그 잘못했다가는 할기도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10년 징역형까지 취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한 2시간 정도 걸리더군요. 오제이 심슨 그 가석방 하는 그 내용 보니까 또 뭐 여러 가지 미국 사람들이 뭐 생각하는 바도 있는 것 같고 북한이 경제는 또 좋다고 하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특히 금요일이기도 하고요. 또 저도 늘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요순 시대처럼 좋은 얘기 아니면 또 그냥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 꿈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꾸만 뉴스가 터지니까 제가 앞에 그 오프닝을 하고 있는 사이에 또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참 새로운 행정부예요. 어제는 그 대통령이 그 인터뷰에서 법무장관 본인이 뽑은 법무장관이 어떻게 그 러시아와의 그 관계를 조사해서 빠지겠다고 할 수가 있는가 나에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공개적인 얘기를 듣고 나서도 법무장관은 나는 법무장관직이 너무 좋고 해서 계속 하겠다 적절한 시기까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법무장관이 좋다고 하는 것은 제프 세션스가 나쁜 일 저지르는 뭐 말하자면 배드가이 잡아놓고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민에 관해서도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것 어제 얘기한 건 아니지만 그런 게 좋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가 러시아 사태에서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마 그 법무부 안에 룰이 있겠죠. 그 룰에 따라서 본인이 러시아 관련 사람들을 만났으니까 그 조사를 스캔들 조사하는 데선 적절치 않으니까 리스큐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일이 어제는 있었고 오늘은 지금 비서실장이요. 백악관. 비서실장을 사임한다고 하면서 대통령과 의견이 달라서 사임한다라고 얘기를 분명하게 해버렸거든요. 지금 모든 그 케이블 방송은 다 제가 오프닝을 하고 있는 동안에 탑뉴스고 뉴욕타임스도 봤더니 1분 전에 CNBC도 3분 전에 이 뉴스를 전하고 있는데 왜 대통령과 의견이 맞지 않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공보국장이요. 헤지펀드를 만들었고 그곳에서 오래 일하던 사람을 공보국장으로 오늘 동부 시간으로 10시니까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7시에 이제 그렇게 그에게 통보를 했고 그가 예스라고 했답니다. 앤토니 스칼라무치 씨. 그런데 이 앤토니 그 스칼라무치를 대통령의 그 자식들과 사위는 좋아하고 서로 친하지만 지금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이나 또 이제 그 프리버스 라인스 프리버스 비서실장이나 수석 전략가 지금 몸 낮추고 있는 스티브 배너는 다 반대했답니다. 이 사람은 적절치가 않습니다. 각하 고려해 주시옵소서. 만약에 그를 공보국장으로 한다면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대요. 이제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런데도 대통령은 이제 추진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의 백악관의 션 스파이서 대변인이 저는 그럼 제가 물러나죠. 그럼 그러니까 우리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십시오. 했겠죠. 션 스파이서가 그리고 지금까지 공보국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공보국장까지 션 스파이서가 이제 대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 오는 것인데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미국적인 게 있고 미국적이라도 상당히 미국적인 것이에요. 대통령이 법무장관 나 저 마음에 안 들어 하는데 저는 계속 할래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가 백악관의 대변인이 저 그만둡니다. 그런데 대통령과 제가 생각이 달라. 그것도 아주 빅 미스테이크라고 션 스파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저 사람을 공보국장으로 하는 것은 빅 미스테이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사임하는 것도 미국적이고 또 세 번째 미국적인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션 스파이서가 어쨌든 본인이 지금 공보국장까지 겸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 인수인계는 철저히 하겠노라. 이게 이제 또 다른 그 미국적인 거죠. 한국과 조금 그 나가는 비교이긴 한데 여러 가지 문서가 처음에 전 행정부가 나갈 때 하나도 없다고 했잖아요. 다 갈아서 없앴다고 했잖아요. 갈아서 없애는 거 불법이잖아요. 갈아서 없앴는데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새로운 게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가 다 갈아 없앴는데 인수인계 안 해주고 뭐 이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미국에서는 내가 대통령이 빅 미스테이크 저지르는 것을 간언에 충언을 했어도 안 듣기 때문에 그렇게 일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나가겠습니다. 하면서도 그러나 인수인계는 합니다. 하고 션 스파이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꾸만 긴급 뉴스가 터지기 때문에 편안하고 안락하고 소프트한 솜사탕 같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눌 수가 없어요. 아휴 안타까워요. 네, 7월 27일이 그 북한에서는 빅토리 데이라고 하고 휴전 그 협정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때 우리가 그 군사 회담부터 시작을 하자 했는데 결국은 이제 21일 어제 시간도 다 지나가 버리고 북한에서는 그 공식적으로 답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가서 한 연설이 참 얼토당도 않네. 뭐 이렇게 얘기만 듣고 했었죠. 그런데 이 7월 27일에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금지한다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여권 관련하고 다 하기 때문에 국무부에서 하잖아요.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발표를 할 텐데 미국인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이제 원래 4월 달부터 검토를 하기는 했지만 오토 원비어가 사망하고 나서 조금 더 빨리 이제 추진이 된 것이고 아직도 지금 토니 김 씨, 김상덕 씨, 또 그 버지니아주의 비즈니스맨인 김동철 씨, 또 한 사람 있죠. 어느 분이죠? 5월 달에 체포된 김학송 씨. 평양 과학기술대학에서 토니 김상덕 씨와 같이 강의를 했었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도 참 그 애매한 게 미국의 이런 발표를 그 우리가 그 국무부가 발표하기 전에 그 중국에 있는 여행사를 통해서 들어야지 돼요. 영 파이오니어스 그리고 고려 여행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 두 여행사도 미국 정부에서 통보받은 게 아니라 왜 먼저 통보하는가? 국민에게보다 이 사람들은 여행 계획을 모집하고 하니까 그 행정 관리가 필요하니까 미리 알려준 것이겠죠. 미국 정부에서 직접 들은 게 아니라 교류가 없으니까 스웨덴 대사관을 통해서 들었다 하고 이것을 제일 처음에 BBC 방송과 영 파이오니어가 인터뷰를 하고 이 영 파이오니어가 오토 원비어가 그 갔었던 여행사잖아요. 통해서 갔었던. 그래서 여행사들은 굉장히 실망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를 고립시킨다고 미국이 비난하면서 고립을 더듬네요. 소프트 파워를 사용할 수 없네요. 여행사 입장인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을 버는 충분히 그런 것이고 AP통신이 확인을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지만 국무부 관계자로부터 확인을 했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적게는 800명, 많게는 1000명의 미국인이 북한으로 방문을 하는데 평양 그 외국 방문객의 그 1%지만 서구인의 방문객이 전체 방문객의 또 5%를 차지하고요. 전체 한 1년에 평양에 5,000명 간다고 하잖아요. 그 서구인이 그가 5,000명의 5%인데 그 서구인 방문은 20%가 미국 사람이다 하는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1967년부터 여행 금지를 국가를 정하긴 정했어요. 뭐 알제리아, 이라크, 레바논, 리비아, 수단 그리고 어느 나라죠? 쿠바
후바 있었지만 이제 완전히 거의 풀어지는 듯하다가 지금 이제 좀 그 부분적으로 풀어진 그런 북베트남도 있었고요. 그런데 현재는 이제 북한 없었는데 북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위반하면은 그 코리안 아메리칸들에 해당되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벌금 물어야지 되고 최고 10년 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블룸버그 뉴스를 포함해서 많은 언론이 보도를 하고 있는데 2016년 미국의 GDP가 1년 전에 비해서 3.9%가 올라서 지난 8년 사이에 가장 그 빨리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도 이런 보도를 할 때는 한국 중앙은행의 발표를 인용을 합니다. 2015년도에는 GDP 성장률이 1.1%밖에 안 됐는데 그때는 가뭄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번에는 좀 그 무역이 늘어나서 1년 전보다 4.6% 플러스가 됐고 중국의 미네랄 수출을 많이 했고 첫 올해 6개월 동안도 북한과 중국의 무역 거래가 1년 전보다 10%가 늘어서 뭐 많다고 하고요. 컬럼비아 대학교의 북한 전문가인 그 헨리 포론 교수가 북한 경제가 붐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층 빌딩도 많고 외국 저널리스트들 가면은 이제 사람들 이렇게 산다고 보여주는데 그것은 상당 부분은 전시 효과 아닐까요? 그리고 이제 북한 사람들 태블릿과 랩탑 수입도 2006년도에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김정은 아래 경제가 성장했다고 보이기는 해서 북한이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고 이런 수식어는 맞지 않는다는 게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평양에 한정돼 있을 수 있고 그런데 올해는 가뭄이 굉장히 크다고 하기 때문에 UN 그 식량기구에서는 또 그 걱정들도 하고 있어요. 네, 지금 모든 카메라가 지금 다 그 백악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의 대변인이 대통령과 뜻이 맞지 않아서 사임하겠습니다 하고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요. 어제 그 2시간 동안 있어서 12시 조금 전에 끝나더군요. 10시에 시작해서 오제이 심슨 그 가석방 하는 것 보니까 오제이 심슨이 9년 동안이나 갇혀 있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좀 그 격리된 생활을 한 사람처럼 좀 스스로 조심하는 것처럼도 보였고 어떤 부분은 뭐 그 농담 같은 것도 잘 받고 농담도 하고 아직도 그 유머러스한 이런 것들이 있었고 하나 이렇게 보니까 미국에서 그 가석방 이런 그 심의를 할 때 4사람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했는데요. 예전에 그 살해했었던 3기의 풀리지 않은 사건이잖아요. 그 살해 사건의 당사자였다는 것은 완전히 여기에는 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나이 이제 70세잖아요. 그리고 감옥에서 9년 동안 룰을 잘 지켰는가 이것만 보면서 본인의 얘기도 듣고 처음에는 평범하게 이 사람이 평범한 얘기에 답변할 수 있는가 사회에 나가서 이런 것부터 물어보더군요. 그러더니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강하게 방어하더군요. 아니 그게 내 거였는데 그것을 저 사람들이 그 가져가서 내가 해를 주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나랑 동행자들이 뭐 무기를 갖고 있었고 아주 강력하게 자신을 변호를 했고 맏딸이 나와서 짧은 얘기라는데 말을 거의 잊질 못했어요. 우리 가족에게 9년이 어떤 날이었는지 아무도 아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라스베가스에서 이제 강도 또 뭐죠? 납치 혐의 등이었었잖아요. 피해자였던 사람들 우리는 원래 그리고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친구고 내일 이제 여기서 나가면 내가 픽업할게 하는데 내일은 아니고요.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이제 오제이 심슨이 그 자유의 몸이 되게 된 그런 상태고요. 하나 더 전해드리자면 오늘 보니까 이 LA 타임스는 계속 이 내용 보도해요. USC 이제 총장이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컬럼리스트가 USC의 그 총장의 리더십이 실패했다. 지금 또 패사디나 경찰도 그 의대 전 그 유능한 안과 의사가 마약하고 뭐 하고 하는 것이 다 기록으로도 남기지 않고 했으니까 패사디나 경찰국도 그렇고 USC 총장도 그리고 세월이 많이 흘렀는데도 지금까지도 그를 계속 환자 보게 하고 학생 가르치게 하고 했었다는 게 말도 되지 않는다. 총장이 이제는 침묵을 깨고 말해라. 언제부터 그가 그랬는지를 또 무엇을 얼만큼 알았는지를 얘기해라. 거부하면 이런 총장 없는 게 낫다고 스티브 로페즈 씨 컬럼 많이 읽으시잖아요. 오늘 아예 신문으로 보니까 캘리포니아 일면에 실렸던데요. 지금 USC는 거기까지 왔고 개인적으로는 이 전 USC 의대 그 학장도 도움을 받아야지 되는 사람이죠.
항상 이럴 때는 그 인스티튜션의 그 조직의 지도력 이 문제죠. 돈을 너무 사랑하는 것 같아요. 돈에 중독된 것 같아요. 미국의 많은 엘리트 부자 대학교들이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미국의 350군데 그 주요 회사, 큰 회사 그 CEO들의 연봉을 제가 이거 블룸버그 뉴스인 것 같은데요. 봤더니 평균이 1,560만 달러. 그래서 이게 요즘 뭐 계속 그 빈부격차가 커지기는 합니다만은 1년 전보다 줄어들었어요. 2015년에는 286대 1이었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받는 것과 비교를 할 땐 2000년도에는 더 심했습니다. 376대 1. 그러나 이것이 과거로 가면은 1989년도에는 큰 회사의 CEO와 일반 그 직원들 받는 그 봉급의 차이가 59대 1밖에 안 됐고 1965년에는 20대 1밖에 안 됐어요. 이코노미 팔러시 인스티튜트의 연례 보고서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2014년도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한 30대 1 정도 되지 않을까요? 40대 1로 본 것 같은데요. 제가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본 거로 기억이 되네요. 네. 그런데 볼 때는 제가 분명히 신문에선 40대 1로 봤는데 메모할 땐 30대 1로 쓴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세상에 그 변하는 것인데 캘리포니아주가 농업주잖아요. 실리콘밸리도 있고 또 뭐 친환경도 있고 하기는 합니다만은 노동력이 부족하죠. 지금 그 이민자 근로자들은 나이가 계속 들어가고 새로운 이민자들 대치가 되지 않고 앞으로 몇 년 동안도 뭐 지금 그게 좋은 분위기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그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조금 더 우리가 그 기계를 이용을 하자 해서 농부의 그 사람의 손길을 로봇으로 대치를 하긴 하는데 다 할 수는 없겠죠. 딸기를 딸 때요. 3개 딸 때 예를 들어서 하나를 잃어버린답니다. 베리 종류는. 그래서 뭔가를 열심히 하는데도 극복이 안 되는 게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앞으로 캘리포니아주뿐만이 아니라 테크놀로지 혁신은 농업에서 필요합니다. 뭐 드론이 됐던 뭐 아이폰으로 다 요즘 하잖아요. 조절하잖아요. 온도도 조절하고 뭐 온실래요. 그리고 위성으로 센서로 다 뭔가를 하지만 그래도 이 딸기 아직까지 그 베리 따기는 손과 칼이 최고다. 이런 얘기하고요. 1년에 한 470억 달러 시장이래요. 농장이 공장이 된 지 오래되긴 했죠. 그런데 이제 더 정교한 공장이 돼야지 된다 하는 그런 얘기인데 2010년에서부터 2015년 사이에 외국인이 이제 뭐 찾기도 힘들어지고 그래서 임금은 지금 13%나 그전보다 올랐고 손이 많이 가는 게 포도도 손이 조금 많이 가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 대신 우리가 꼭 포도를 하지 않아도 되면 뭐 나파밸리라든가 또 어디예요? 뭐 그렇지 않으면은 그 다른 것으로 대신을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제일 좋은 건 아몬드죠. 아몬드는 막 나무를 흔들잖아요. 흔들면은 내려오잖아요. 나무가 좀 힘들겠네요. 정신없긴 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프레즈노의 건포도 업계도 참 문제다. 그리고 기계화를 하려고 하더라도 농장의 아주 기본부터 바꿔야지 되는 겁니다. 디자인부터. 그 디자인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사람의 손으로 심을 때는 뭐 몇 년 하고 또 경작을 쉬기도 하더라도 조금 그 땅 아끼기 위해서 더 많은 수확을 위해서 촘촘히 그 씨를 뿌릴 수도 있는데 뭐 양상치 같은 것도 양상치도 씨 뿌리는 거죠. 그럴 수 있는데 기계로 하려면은 어느 정도 좀 간격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기계가 더군다나 그 양상치 머리가 얼마나 딱딱하고 무거워요. 거기를 탁탁탁 쳐내려면은 간격이 있어야지 되는데 이것을 미리 그 플랜트 사이언티스트들이 디자인을 다 해야지 되고 그리고 뭐 종류도 그러면 조금 그 한정될 것 같기도 하고요. 기계화하기에는 아스파라거스가 제일 힘들대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이것도 하겠죠. 인간이 그 완전히 그 한계를 극복하는 그 종이니까는요. 그래서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너무 이게 힘드니까 아예 포기하면서 멕시코로 보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앞으로 스타튼에서의 아스파라거스 그 페스티벌은 없을 것이다 라고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얘기를 하고 있고 예를 들어
독일에서 어느 도시에 가면 맥주 페스티벌을 하잖아요.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독일 뭐 맥주 다른 데서도 먹을 수 있고 가보면 그냥 뭐 장터에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인데도 그래도 전통이기 때문에 거기서 할 때 뭐 아무리 중국에서 더 규모가 큰 그 맥주 페스티벌을 하더라도 그 본고장에서 하는 것과는 다르잖아요. 앞으로 스탁튼에서 지금 아스파라가스 그것은 없을 것이라고 하고 세크라멘토 지금 점점 아주 너무 힘들어진다고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의 농장의 그 기계화는 더 속도가 빨라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는 세계적인 추세인가요? 미국만 이런가요? 분명히 소셜미디어와 기계의 탓이 있어요.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플로리다주에서 3명의 소년이 7월 9일이었습니다. 그 연못 근처에서 장애인 남자가 연못 속에 빠지는 것을 코코아라는 곳이군요. 그것을 죽음의 순간을 셀폰으로 촬영을 했습니다. 한 2분 정도를 촬영을 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렸는데 14살에서부터 16살 소년이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든가 911에 전화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2살 남자가 숨졌는데 이틀 뒤인가요? 한 4, 5일 뒤에 피앙세가 행방불명 신고를 했고 그리고 숨진 남자의 시스터가 소셜미디어에서 그 장면을 보고 신고를 해서 경찰에 이제 다 알리고 있는데 결국은 플로리다주 법이요. 이렇게 남이 위험한 상황에 있었을 때 신고를 한다던가 도와준다던가 하지 않아서 처벌받는 게 아니랍니다. 그런데 그 2분짜리 그 비디오에 보면은 뭐라고 그 사람에게 얘기도 하고 아이들이 웃기도 하고 뭐 그런 것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도 조금 민망한 그런 그 내용들입니다. 물론 젊었을 때 다 실수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숨진 남자의 가족들도 참 이건 너무하다. 수사관들도 좌절하고 검사실에서도 법을 위반한 게 아니면 사람들 판단으로 이렇게 도저히 기소 같은 것은 불가능한 거죠. 코코아 경찰국장이 얘기를 해주는데 경찰국장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이 참 그렇고 그러나 선함이 악함을 이긴다고 믿는다. 정의가 나중에라도 있을 것이다. 또 이 말도 그래요. 이제 14살에서부터 16살까지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제 하도 그런 것을 텔레비전에서 많이 보고 영화에서 많이 봐서 사람 죽음 같은 것들이 너무나 절실하고 가장 중요하고 내가 뭔가를 해야지 된다라고 가는 것보단 소셜미디어에 너무 집착돼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한 인간의 그 갱생의 기회라는 것은 없어야지 된다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너무 복잡해요. 네, 링링 브라더스 말씀 좀 드리죠. 5월 7일에 로드 아일랜드에서 쇼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호랑이들이 은퇴 홈으로 갔는데 11마리의 피메일, 5마리의 메일 그 고양이가 테네시주의 어딘가 그 타이거 헤븐이라고 부른대요. 45에이커. 이곳에서 이제 다른 호랑이, 사자, 표범, 퓨마, 그 빨리 달린다는 그런 동물들과 함께 은퇴 생활을 즐긴답니다. 이게 이제 그 넉스빌에서 한 30마일 서쪽에 있는데 1991년도에 동물원에서 자원봉사라던 사람들이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하면서 만든 곳이래요. 그래서 날마다 한 2,000파운드 정도 되는 그 소고기와 치킨도 주고 비타민 파우더도 준대요. 그리고 UC 그 University of Tennessee의 의료팀이 다 건강도 봐주고 한다는데 이웃들은 또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 냄새와 소음과 해서 펜스는 쳤는데 타이거 소리 들어봤어요? 기자가 물어보니까 너무 커요. 그게 또 반마일 그쪽에서 떨어진 곳에 사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이런 식으로 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호랑이, 퓨마, 사자야 너희들 잘 지내거라. 지금 백악관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너무 놀랐답니다.
백악관의 이제 그 대변인이 얼마나 많이 그 대통령을 대변을 했어요. 세러데이 나잇 라이브에서 제가 그 사람을 풍자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많이 웃기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정도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대변했는데 대통령은 마음에 들어 하지 않고 또 대통령과 제가 결정적으로 너무나 격렬하게 의견이 다릅니다 하고 그만두는 미국이잖아요. 강희씨였습니다.